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6분 패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오늘 고 노회찬 의원의 국회 연결식이 있었지요. 국회 청소 노동자 19명은 두 손을 모으고 서서 그의 운구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 모두를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 정치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가시오. 노회찬 가는 길 눈물 속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장 연결식, 전국 추모열기, 추모객이 7만 명이 넘었고요. 고인은 마석 모란공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는 나의 동지, 영원한 동지여,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다. 이정미 대표, 정의당 안에서 노회찬 부활시킬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유시민 전 장관, 좋은 사람이라 좋아했다. 잘 가요, 회찬이 형. 많은 시민들은 친구를 잃은 것 같다. 국회장에 2천여 명, 그리고 추모제에는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분이 10명만 계셔도 떠나는 노회찬, 그가 남긴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범을 만듭시다. 아무도 박수 안 치시네요. 회찬이 형,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형을 좋아했어요. 잘 가요, 회찬이 형. 형님, 저 주문이에요. 듣고 계시죠? 이제 겨울에 뜨거운 굴국밥 누구랑 먹습니까? 형님 그리워요. 근데 더 절망스러운 거는 이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나의 동지, 사랑하는 동지, 영원한 동지여, 생전에 드리지 못한 말을 전합니다. 노회찬이 있었기에 심상정이 있었으니 국민들과 함께 소탈하고 아름다운 정치인 노회찬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해가 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오늘 다 마음들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말씀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차지원 교수가 먼저 정리하셨어요? 네. 예, 저는 노회찬 의원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 하면 진보 정치의 외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이 2004년에 등원하면서 제도권 정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보 정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저 이전만 하더라도 진보 정치하면 뭔가 가격한 구호, 이념에 상당히 또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결국 진보 정치 나아가서는 모든 정치가 결국은 국민의 삶과 유리돼서는 안 된다. 동떨어진 정치는 결국 그것이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예. 명백하게 보여줬던 그 정치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특히 이 노회찬 의원이 당대표 선거인가요? 그때 나가서 했던 6,411번 버스와 관련된 연설이 지금 또다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벽 4시 또는 새벽 4시 반에 이 강남에 있는 고층 빌딩에 이 청소하러 나가는 그 노동자들, 예. 이분들에 대한 그 삶을 이 자신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분들이 결국은 한 달에 85만 원 받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완전히 생각을 못 해왔던 분들이다. 네. 바로 투명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그 정당들은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투명 정당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 아마 또 본인은 아마 그때 당시에는 진보 정당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분들을 위하는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단지 진보 정당만 그래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정치가 그래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바로 이러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인의 연기실 때 저는 참 인상적인 장면이 예. 국회에서 여러 이 장국회장이 열렸는데 이 참 보기 드문 장면이 있었어요.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나와서 예. 이 노회찬 의원의 운구를 마지막에 눈물로서 배웅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 노회찬 의원이 국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살아왔던 그 정치가 예. 정말 국민들로도 박수를 받는 아주 뭉클한 가슴 뭉클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강기정 전 의원님. 결국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것 자체인 것 같아요. 저희도 정치를 해보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어려울 예. 거에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 위한 노력, 예. 행위 네. 그걸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노회찬 의원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떠난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전 의원님. 노회찬 의원이 그간 45년 살아온 과정도 그리고 그 극단적인 선택한 이 마무리도 저는 소명과 책임윤리라는 말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현대 사회학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 막스 베버인데 막스 베버가 정치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명의식이고 책임윤리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치는 곧 권력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기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를 떠나서 자기 소명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권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에게는 반드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권력을 쥐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기 그게 위해서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 떨어지는 선거를 그 여러 번 하면서 그 정의당, 진보당의 토대를 쌓아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아픈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네. 이 소명의식이 없었으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지켜오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요. 예. 책임윤리라는 것도 그만큼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데 따른 정치인 개인의 선택에 대한 윤리,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예. 어떻든 정치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예.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 그가 갖고 있었던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 대중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책임윤리,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깊게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말씀.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대표적인 진보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예. 진영 논리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생각한 바람직한 사회상, 국가상을 위해서 꾸준히 솔선수범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이 사실 높이 평가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정권 획득이라는 이 수단을 진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예. 그 너머에 본인이 생각한 사회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근택. 예. 저도 오늘 국회 추모식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눈물이 나는 건지 땀이 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러는데 아마 노회찬 의원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 그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심상정 의원이 30년 동지 보내는 마음도 있지만요. 인천에서 같이 이렇게 찌라시 돌리던 또 금속 노동자 한 분이
그 당시를 또 회상하면서 추모사를 했는데요. 진보 정당이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뿌리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대학교 때는 관심이 있었지만 과연 될까? 이런 회의를 가지면서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30년 이상 꼭 진보 정치를 밀고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노회찬 의원에 대한 미안함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아마 그 마음이 많이 모아졌다고 보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진보 정당 운동에 한 획을 그었다. 그리고 우리 진보 정당이 뿌리낼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진보 정당이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게 커나갈 수 있는 많은 어떤 힘을 실지 않았나. 노회찬 의원이 어쨌든 삶으로서 본인의 삶으로서 그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회찬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은 다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가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서 변호사 일단 정리해 주시고. 저는 이게 그 노회찬 의원의 그 정치를 위해서 그분이 이게 6411번 버스 연설 있잖아요. 네. 여기에 한 구절을 제가 적어왔어요. 네. 왜냐면 이게 그 김희애 남편 그 한컴의 이찬진 대표 있죠. 그분이 이 연설을 듣고 정의당 당원이 됐습니다. 네, 그랬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항상 이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폭이 넓어집니다. 이 말이 대중정당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실현됩니다. 이게 이 연설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게 대중정당, 정의당에게 대중정당에 들어가면 더 낮은 곳으로 이 말이 6,411번 버스는 85만 원씩 받는 이런 이게 미화원들이 바로 타자마자 만석이 돼버리는 구로구에서 강남 가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자리도 없어요. 저는 정말 이런 이제 미화원이든 사회의 어떤 약자, 정말 이게 어렵고 소외된 사람 이런 분들 편에 서는 정치 이게 노회찬 의원의 정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 구절을 따와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준비된 내용 다시 들으면서 노회찬의 정치 생각해 보시죠.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아유, 일하는데 힘들다고 하면은 안 되죠. 아니, 일이야 뭐 또 다 잘 하시겠고. 힘드는 거는 저기 아침에 버스 타는 게 제일 힘들죠. 콩나물 시루와 같은 버스를 1시간 이상씩 타고 출근하는 분들, 점심때 빌딩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국이나 찌개도 끓이지 못하고 마른 반찬으로 도시락밥을 드시는 분들, 참으로 가슴이 아려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 전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아주머니들을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가만 보니까 별로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정치는 왜 계속하십니까? 예, 정치가 여러 가지 힘든 대목이 많습니다만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의 신념, 철학, 또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방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창조적인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어떤 직업이나 사회활동보다도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해관계가 그렇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슬기롭게 풀어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예술적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강기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은 왼쪽에 있다. 본인이 정의당이고 진보 또는 좌쪽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나 두 눈으로 구석진 현실을 잘 봐줘야 된다. 이게 정치.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진보적 또는 보수적 가치나 이런 걸 달리하더라도 현실의 구석구석을 잘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노회찬 의원이 남기고 한
특활비 폐지 이건 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이번 그 가시는 길을 보면 확실히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누가 필요한 정치인인가 이 시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그냥 많이 만나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정치를 함을 통해서 국민들이 왜 정치인이 필요한 것인가, 왜 저 정치인이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기찬 부대변인. 예, 정치인의 힘은 솔선수범에서 나온다. 이것을 뭐 뼈저리게 더 느낀 그런 시기였습니다. 서 변호사가 여쭤주실래요? 저는 이게 그 노회찬 의원에게 신드롬이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를 제가 3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일단 이게 정치라는 것은 보수 진보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이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정치권에 주는 첫째 교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양심과 도덕적인 잣대가 분명한 정치를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노회찬 의원만큼 정말 이게 양심 지나치게 결백하다 할 정도로 도덕적인 잣대가 분명했거든요. 네.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 예. 이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대중적인 언어로 뭔가 이게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정치. 예. 이런 이제 한 3가지를 정치권에 던지는 교훈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네,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상과 현실 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가 어느 정도 많은 어떤 희생이 필요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원외라든지 아니면 정치 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법적인 제한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논의를 해서 고칠 부분 고쳐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원내에 있지 않고 원에 있거나 아니면 정치 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정치에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서민을 위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본인의 삶으로서 꾸준히 어떤 서민이나 약자를 대변하는 분들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진입 이렇게 진입 통로라든지 저는 그래서 제2의 제3의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정 교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저는 뭐 노회찬 의원이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뭐 저는 직위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발처럼 상당히 엄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노회찬 의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욕먹은 정치인들 중에는 상당히 멀쩡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왜 당신이 이렇게 먼저 가야 되느냐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이 평생을 이 땅의 민주주의, 정의, 그리고 서민과 약자, 노동자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뭔가를 좀 더 해소해 주려고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조그마한 그 판단착오 하나로 저렇게 엄청난 책임을 지고 가는 모습, 이 땅의 지금 그 정치하신다는 분들은 정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 6시 28분인데요. 패장은 원래 말이 없는 법이지요. 그런데 국방부와 기무사는 서로 손가락질 할 처지가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국민 앞에 모두 패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시죠.